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당직 인선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청년 분야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전용기 의원을 임명을 했고 노동 분야 최고위원회는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 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이유진 기자 어떤 사람들이죠? 일단 그 노동최고위원회 임명된 그 권미경 위원장은요. 이 김민석 대표가 직접 설명하기로 우리가 메가 성장 등을 다 해야 하는 것 때문에 기업 친화, 성장 친화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양극화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노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녀수 그리고 출신 지역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분은 이제 지명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총리실에서 사회 대기업 위원회에 또 소속돼서 위원회 활동도 했고 노동 문제를 네. 위해서 얘기 많이 나서셨다고 해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좀 전에 통화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길게 이분의 이력이나 이런 걸 설명을 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 전용기 청년 최고위원 그렇죠. 네. 경우에는 별다른 설명을 길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잘 알려지네요. 워낙 이렇게 네, 워낙 잘 시청자들도 알려져서 많이 아실 테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노동 최고위원 지명에 있어서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인선 과정들 보면은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인 거고 경기 화성시정 지역구의 이제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모험적인 인사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 자리들을 지도부 유지를 좀 안정의 방점을 짚고 가겠다 이런 식의 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용기 의원은 뭐 청년위원장도 했고 당에서 이제 재선 의원이고 또 많은 역할을 했죠. 아마 원내 수석 그 정책 수석인가 아마 그때 원내 소통수석. 소통수석 네네. 했고 해서 뭐 경험도 상당히 많아서 좀 안정감 있는 인사인데 저는 사실 뭐 지명직 최고위원 누가 되느냐 이거 함합평이 많았고 저는 사실은 친청계에서 3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 체제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의 그 몫은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더 목소리를 잘 내야 되죠. 그렇죠. 네. 역할을 정말 n분의 1로 더 해줘야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기계적으로 뭐 청년 몫에서 누굴 찾는다 뭐 아니면 뭐 그 영남 지역 어디서 뭘 찾는다 전 이런 식으로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지금 시대 정신을 잘 떠안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잘 감당할 필요한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게 맞지. 이거를 뭐 막 그 배려하느라고 어디서만 꼭 찾아야 된다. 그 인재풀도 없고 잘못되고 실패한 인사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현역 의원도 상관없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전 전용기 의원 굉장히 잘 저는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고 네. 보고 또 하나의 배경은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친청계 소위 말하는 팀 정청래 의원 쪽에 그 최고위원 3인방이 김호주 씨 방송 나와가지고 이거 청년 최고위원 또 선출해야 된다고 또 그 얘기를 했어요. 맞아 그런 얘기 했죠. 근데 네.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 게 아니 본인들이 청년 최고위원 뽑자고 할 때는 뭐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후보군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이거는 뽑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반대하고 그 난리를 쳤다가 자기들이 3명 들어오고 나니까 야 이젠 좀 몸 한번 풀어볼까 꼴대를 쓱 옮겨가지고 아 이번에 또 뽑자. 뭐 홍상훈 기자님은 또 당대표의 공천권도 뺐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분들은 도대체 그 인식의 세계관이 어쩜 그렇게 자기 편의적으로 하느냐. 저는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 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자기 말을 뱉었으면 거기엔 최소한 책임은 져야 되는데 이번에 그 지명직 최고위원 당대표의 권한을 갖다가 침해하는 식으로 선출하자라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 팀 정청래 최고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네. 정말 이건 국민들의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여론전까지 감안해서 오늘 의총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아예 선제적으로 그냥 전용기 의원을 발표해버리고 이 있는 사람은 당무위원회 이의제기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네. 정리해버리려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선제적으로 잘 했다. 왜냐면 여기서 조금 더 끌고 만약에 더 시간 지체했으면요. 이게 하나의 또 의제가 돼가지고 괜히 또 당대표 또 싸움거리 됩니다. 또 발목 그게. 잡을 네.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또 의총을 통해가지고 잘 정리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 김민석 대표가 풀어야 될 과제가 국가적으로 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일 1차 과제가 팀 정청래라는 별도 묶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네. 녹여서 같은 덩어리가 되는 건데 그 뭐 다 어른들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 오야가 김민석이에요. 공천권을 갖고 있다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건 이제 최민희 의원일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 있다고 지금. 아니 혹시 개인적으로 우리 선생님도 최민희 의원과 교류가 좀 있으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뭐 예전에 그 굉장히 네. 어렵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문자해서 저희 작업실에서 만나서 얘기도 나누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냐면 자기는 너무나 희생하면서 너무 정의롭게 살아온 거야. 근데 지금 남들이 볼 때는 권력자야.
실제로 권력자는 맞죠. 이게 안 바뀌어 지금. 모든 전환이 안 된다. 예. 이거 공격받으니까 지금 어쩔 바 모르고 요번에 경선 과정에서 찍힌 이상한 모습들 보면 이게 좀 안타깝잖아요. 근데 본인도 공격받으면 더 날카로워지고 이게 너무 이상해져 버렸는데 또 잘 지내면 엄청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이건 굉장히 자기를 낮춰서라도 풀어야지 싸워서 이긴다 이건 안 돼요. 김민석 대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그 당대표가 된 이후 여러 행보에서도 최민희 의원을 상당히 배려한 듯한 자세와 포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전용기 의원이 이제 그 최고위원 됐다고 하니까 오창석 씨를 이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과 우리 전용기 의원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뉴텐권 부인님이나 뮤즈님, 제재님, TM님, 오렌지님은 전용기 의원 팩폭 잘합니다. 혼자서 3명 다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진실님과 핑크나비님은 전용기 의원이 되면 1+1입니다. 오창석이 따라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당사자가 있어서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신인규 사실은 우리 대표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간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인지 궁금증을 표시하시면서 본인에도 연락이 좀 왔죠, 솔직히.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갑자기 그때가 뭐 화요일인가? 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기사님들이 원래 저한테 전화가 잘 안 오시는데 그날은 막 부재중이 이렇게 좀 와 있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하고 봤더니 이제 아마 누가 이렇게 좀 하마평 비슷하게 좀 이렇게 돌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전혀 제가 아는 바도 없고 제가 뭐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돈다 그래서 뭐 제 입장이 어떻냐 그래가지고 뭐 입장이 낼 게 있어야 되지. 그래서 아니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로 이렇게 상징되는 어떤 그 방향성 그걸 저는 좀 짚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들어간다고 네.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전용기 의원님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만은 전용기 의원이 청년 최고 갔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뀌는 게 아니고 정말 민주당의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본질이 뭐냐? 아마 제 진단과 아마 팀 정청래 쪽 계신 분과의 생각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이재명 정부의 노선이라는 게 유지 강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 김민석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ABC 어포더빌리티랑 그리고 브로드닝 그리고 그렇죠. 컴피턴스라고 네. 하는 그게 제가 얘기했던 실용과 포용과 효용이랑 똑같은 영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ABC에다가 전 D까지 추가를 했어요. 뭐예요, D는? 딜리버리. 정치를 배달해 드린다. 이게 이제 범용이에요, 범용. 그러니까 실용, 포용, 효용, 범용까지 전 하나. 그럼 이제 4용? 사용. 4용으로 가는 겁니까? ABC 지금? D로 네. 갑니다. 아니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노선을 어떻게 민주당이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또 역사성 있고 서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뭐랄까 집단적 사고 있잖아요. 같이 있는 분들끼리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끼리는 잘못해도 좀 품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전 네. 나쁘다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게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서 어긋나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부채를 아직 청산을 못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권이라는 비정상적인 내란 정권을 겪고 바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정권이고 5년 일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아마 저는 문재인 정부의 빚도 청산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3년 내내 술만 먹고 우리 국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음홍보험 들고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 부채 청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노선이라는 현재의 시점과 문재인 정부의 빚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이 과거의 면이 어떻게 결합이 되냐? 결국 민주당의 그게 기득권화로 나오는 거거든요. 기득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나 무당층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민주당 세력을 보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10대들 20대 극우들이 많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극우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조국 대표가 무섭노라고 했던 리센네 원희 씨에 대해서도 노라는 말 쓰니까 너 일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되게 위험하다. 결국은 왜 10대, 20대, 30대가 반민주당화가 됐는지를 봐야 된다. 그게 바로 그 기득권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전용기 의원도 가셔서 이제 본인의 역할 잘 해주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재명 정부의 노선과 부채 청산이라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본질적으로 전 정리를 해내야 민주당도 아마 국민들의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지명직 최고위원들 이렇게 거론할 때 저도 똑같이 신인규가 벌떡 떠올랐거든요. 똑같은 생각한 거죠, 많은 네, 분들이. 떠올랐어요. 일단 신인규는 두 가지 정치적 자원이다.
그다음에 명석하다. 이 두 가지는 입증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가 좀 더 있어야 되잖아. 사람을 끈다든지 그 본인도 A, B, C, D 얘기하는 CD가 있어야죠. 예. 보면은 네. 정치하는 사람 뭐 이게 있잖아. 근데 바로 그냥 민주당에 있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신인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몇몇 중에 하나일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나는 위원회 이 대통령실 산하의 위원회가 꽤 여러 개 뭐 있잖아요. 직속으로 있으니까. 네. 네. 그 과제를 주는 거거든. 그 위원회를 하나 맡아서 한 성과 있게 해내고 그리고 이제 공천 이런 수준으로 네. 갔으면 좋겠어.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 정치적으로 오래 지켜보셨으니까 사실 하마평에 오른다는 거는 본인한테도 영광이기도 한데 정말 신인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리에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올랐는데 김용남과 신인규 실제로 모든 자리에 정치적 역사에서 결말이 좋은 자리 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예. 뭐 거론되면 그 자연히 가죠. 떠밀어서들 네, 가는데 그러니까, 네. 다만 입방정을 떨어갖고 더 안 되고 그저 김영삼 유명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됐어. 네. 근데 누군가 알아서 한마디 했다고 장관직에서 아웃되고 아니,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심을 하는 게 신인규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이런 인선 과정에 분명히 누군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의중이 있는데 갑자기 먼저 초를 치는 방식으로 자꾸 안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유진 기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몰아간다 내가 지금 보니까 네. 아니 지금 너무 야생마인데 그게 나이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국가위원회 같은 거 하나 맡아서 하면 그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게 설득해서 뭐 한다는 게 네. 난 그 과정을 한번 꼭 겪으면 좋겠어요.